지금 당신의 계좌에 얼마나 돈이 있습니까? 적습니까? 그리고 빚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들으십시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빚을 만드는 습관에서 벗어나십시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10가지를 합니다, 매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 10가지 습관이 그들을 함정에 가둡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이 10가지 습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중 3가지를 한다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만약 5가지를 한다면 당신은 빚 함정에 있습니다. 만약 7가지를 한다면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습관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천천히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정주영은 한국 최고의 기업가였습니다. 그는 현대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는 큰 대출을 받았습니다. 수십억 원. 하지만 그는 결코 빚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0가지 습관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습관.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이 10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인식하고 멈춘다면 당신은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계속한다면 당신은 평생 빚을 질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예산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산이 없습니까? 대부분. 그들은 매달 돈을 받습니다. 그들은 지출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쓰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디에 쓰는지 모릅니다. 월말이 오면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랍니다. 어디로 갔지? 정주영은 항상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그는 모든 원을 추적했습니다.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그는 매달 앉아서 계획했습니다. 이번 달 나는 얼마를 벌 것인가? 나는 얼마를 쓸 것인가? 나는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 그는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음식, 교통, 주거, 저축, 투자. 각 범주는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 그것은 통제를 줍니다. 예산 없이 당신은 맹목적으로 지출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당신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산으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결정합니다. 당신은 통제합니다. 둘째, 그것은 누수를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에 너무 많이 씁니다. 커피, 간식, 택시, 충동 구매. 하나하나는 작습니다. 하지만 함께 그것들은 큽니다. 예산 없이 당신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산으로 그것은 명확합니다. 셋째, 그것은 우선순위를 강제합니다. 돈은 제한적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산은 당신에게 선택을 강제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입니다. 정주영의 예산 방법. 매달 초에 30분을 보내십시오. 종이를 가져오십시오. 2개의 열을 만드십시오. 수입과 지출. 수입을 적으십시오. 급여, 보너스, 기타. 지출을 적으십시오. 고정, 임대료, 유틸리티 대출 및 가변, 음식, 교통, 엔터테인먼트. 각 범주의 한도를 설정하십시오. 한 달 동안 추적하십시오. 월말에 검토하십시오. 당신은 예산을 지켰습니까? 어디서 초과했습니까? 왜? 다음 달을 조정하십시오.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직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들은 쓰고 싶을 때 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빚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빚은 감옥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신용카드를 현금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스와이프 완료. 당신은 돈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돈을 세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씁니다. 정주영은 신용카드를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현금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대출로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로 무언가를 살 때 당신은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이자와 함께. 만약 당신이 이것을 잊는다면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왜 위험합니까? 첫째, 그것은 과소비를 촉진합니다. 연구는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현금보다 20에서 30%더 많이 씁니다. 왜? 왜냐하면 고통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지불합니다. 그래서 뇌는 그것을 실제 지출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것은 이자를 축적합니다. 만약 당신이 전체 잔액을 매달 지불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자를 지불합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연 15에서 25%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100만 원을 빚지고 매달 최소 금액만 지불한다면 당신은 5년 동안 지불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의 5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할 것입니다. 셋째, 그것은 미래 수입을 소비합니다. 신용카드로 지출할 때 당신은 미래 돈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벌지 않은 돈. 이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무언가가 일어난다면 직장 상실, 질병, 예상치 못한 비용. 당신은 이미 미래 수입을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유연성이 없습니다. 정주영의 신용카드 규칙. 신용카드를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현명하게. 포인트와 편의를 위해. 하지만 매달 전체 잔액을 지불하십시오. 항상. 예외 없이. 만약 당신이 전체를 지불할 수 없다면 그것을 사지 마십시오. 이것은 간단한 규칙입니다. 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자를 지불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소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 다른 방법,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직불카드로 돈은 즉시 계좌에서 나갑니다. 당신은 고통을 느낍니다. 당신은 더 신중합니다. 당신은 덜 씁니다. 세 번째 습관은 최소 지불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청구서를 받습니다. 그들은 전체 금액을 봅니다. 그것은 큽니다. 그들은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소 금액을 지불합니다. 은행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자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함정에 있습니다. 정주영은 최소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전체를 지불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는 수학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소 지불은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파멸시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100만 원을 신용카드에 빚지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최소 지불은 4만 원입니다. 잔액의 2%. 만약 당신이 매달 최소 금액만 지불한다면 얼마나 오래 갚습니까? 거의 30년. 얼마나 총 지불합니까? 거의 500만 원. 당신은 원금보다 300만 원을 더 지불합니다. 단지 이자로.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이것을 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최소 금액을 감당할 수 있어. 그것은 괜찮아. 하지만 그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정주영의 조언, 최소 지불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 만약 당신이 전체를 지불할 수 없다면 최소보다 훨씬 더 많이 지불하십시오. 최소한 잔액의 10에서 20%. 더 나은 것은 빚을 가능한 한 빨리 갚으십시오. 다른 지출을 줄이십시오. 여분의 돈을 빚에 넣으십시오. 우선순위를 만드십시오. 또한 새로운 빚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빚을 갚는 동안 더 많은 빚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다른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끝없는 순환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새로운 빚으로 오래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게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합니다. 그들은 신용카드 A에 빚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용카드 B를 사용합니다. 또는 그들은 대출을 받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정주영은 이것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것은
구멍을 다른 구멍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더 많은 구멍을 만들 뿐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빚으로 오래된 빚을 갚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당신은 문제를 이동시킵니다.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두 개의 빚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은 종종 더 나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높은 이자율, 더 짧은 기간, 더 높은 지불. 또한 이것은 나쁜 습관을 만듭니다. 당신은 배웁니다. 문제가 있으면 더 많은 빚으로 해결하십시오. 이것은 중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당신은 빚의 산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익사합니다. 정주영의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빚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앉아서 계산했습니다. 나는 얼마를 빚지고 있는가? 이자율은 얼마인가? 나는 매달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가? 그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는 수입을 늘렸습니다. 그는 여분의 모든 원을 빚에 넣었습니다. 그는 빚을 갚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는 새로운 빚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수입이 증가하면 당신의 지출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승진을 받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합니까? 당신은 더 많이 씁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비싼 휴가.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팽창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저축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는 당신의 빚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주영은 이것을 피했습니다. 그의 수입이 증가했을 때 그의 지출은 거의 같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이를 저축하고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왜 위험합니까? 첫째, 그것은 저축을 방지합니다. 만약 당신이 버는 모든 것을 쓴다면 당신은 저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축 없이 당신은 재정적 보완이 없습니다. 당신은 급여에서 급여로 삽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오면 당신은 빚을 집니다. 둘째, 그것은 끝없는 욕구를 만듭니다. 당신이 더 많이 쓸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당신은 더 좋은 차를 얻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더 좋은 집을 원합니다. 그런 다음 더 좋은 옷. 그런 다음 더 비싼 휴가.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것은 재정적 자유를 지연시킵니다. 재정적 자유는 당신이 일할 필요가 없을 때 옵니다. 당신의 투자가 당신의 비용을 충당할 때. 하지만 만약 당신의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면 자유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오래 일합니다. 정주영의 조언. 수입이 증가할 때 지출을 증가시키지 마십시오. 또는 약간만 증가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20% 인상을 받으면 지출을 5% 증가시키십시오. 나머지 15%를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또한 수입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더 비싼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간단한 것이 충분합니다. 정주영은 검소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치에 따라 살았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비상자금이 없는 것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차가 고장납니다. 당신은 아픕니다. 당신은 직장을 잃습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납니다. 만약 당신이 비상자금이 없다면 무엇을 합니까? 당신은 빚을 집니다. 신용카드, 대출, 그리고 빚 순환이 계속됩니다. 정주영은 항상 비상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잠자는 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이자를 벌지 않습니다. 투자되지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 있습니다. 비상을 위해. 그리고 비상이 왔을 때 그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빚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상자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정주영의 공식. 3에서 6개월의 생활비. 예를 들어 당신이 매달 200만 원을 쓴다면 당신은 6에서 1200만 원의 비상자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비상자금을 어떻게 만듭니까? 천천히, 꾸준히, 매달 작은 금액을 저축하십시오. 급여의 5에서 10%. 그것을 별도의 계좌에 넣으십시오. 만지지 마십시오. 비상만을 위해. 12에서 24개월 안에 당신은 좋은 비상자금을 가질 것입니다. 비상자금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 그것은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당신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둘째, 그것은 빚을 방지합니다. 비상 비용이 오면 당신은 비상자금을 사용합니다.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당신은 빚을 피합니다. 셋째, 그것은 협상 힘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직장을 잃으면 당신은 시간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시간. 당신은 절망적인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작은 지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지출에 집중합니다. 임대료차, 휴가. 그들은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커피, 간식 앱, 구독, 택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몇천 원이야.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들이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네, 정주영은 작은 지출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모든 원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큰 강은 작은 개울에서 만들어집니다. 큰 분은 작은 저축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심오한 진리였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매일 커피를 삽니다. 5천 원. 한 달에 그것은 15만 원입니다. 1년에 180만 원. 10년에 1,800만 원. 더하기 이자. 만약 당신이 그것을 투자했다면 거의 3천만 원. 단지 커피로. 이제 다른 작은 것들을 추가하십시오. 간식, 택시, 충동 구매. 그것은 합쳐집니다. 정주영의 조언. 모든 지출을 추적하십시오. 한 달 동안 모든 것. 노트북 또는 앱을 사용하십시오. 매일 끝에 적으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샀습니까? 얼마를 샀습니까? 월말에 검토하십시오.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당신은 작은 것에 얼마나 많이 쓰는지. 그런 다음 줄이십시오.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식별하십시오. 제거하거나 줄이십시오. 집에서 커피를 만드십시오. 간식을 덜 사십시오. 대중교통을 사용하십시오. 구독을 취소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들이 큰 저축을 만듭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사회적 압력 지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씁니다. 친구들이 좋은 레스토랑에 갑니다. 당신도 갑니다. 동료들이 새 전화기를 삽니다. 당신도 삽니다. 이웃이 새 차를 얻습니다. 당신도 원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압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합니다. 정주영은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의 목표, 자신의 예산. 그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압력 지출이 왜 위험합니까? 첫째, 그것은 예산을 초과합니다. 당신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삽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합니다. 둘째,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항상 다른 누군가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만약 당신이 비교한다면 당신은 항상 뒤처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더 많이 씁니다. 셋째, 그것은 잘못된 우선순위를 만듭니다. 당신은 중요한 것, 저축 투자비 상환, 대신 중요하지 않은 것, 인상지위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손상시킵니다. 정주영의 조언. 사회적 압력을 무시하십시오. 당신의 재정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만약 친구들이 비싼 레스토랑에 간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또는 저렴한 대안을 제안하십시오. 만약 동료들이 새로운 장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면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하지만 사지 마십시오. 당신의 예산을 고수하십시오. 또한 비슷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들, 과시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압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습관은 빚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빚을 집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들은 빚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과 함께 삽니다.
정주영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빚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는 빚을 적으로 대했습니다. 패배해야 할 것으로. 빚을 정상화하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첫째, 그것은 긴급성을 제거합니다. 만약 빚이 정상이라면 왜 그것을 갚습니까? 왜 서두릅니까? 당신은 천천히 걷습니다. 또는 전혀 걷지 않습니다. 그리고 빚은 성장합니다. 둘째, 그것은 나쁜 결정을 만듭니다. 만약 빚이 괜찮다면 더 많은 빚이 괜찮습니다. 당신은 계속 빌립니다. 계속 씁니다. 계속 함정에 빠집니다. 셋째, 그것은 자유를 제한합니다. 빚이 있는 한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채권자에게 묶여 있습니다. 당신은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당신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있습니다. 정주영의 조언, 빚을 정상화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긴급사항으로 대하십시오. 해결해야 할 문제로. 빚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만드십시오. 다른 지출을 줄이십시오. 수입을 늘리십시오. 여분의 모든 원을 빚에 넣으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갚으십시오. 또한 빚 없는 삶을 시각화하십시오. 어떻게 느낄까요? 가벼운 느낌, 자유, 편안함. 이것이 당신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10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재정교육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루해. 그것은 복잡해. 나는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무지합니다. 그리고 무지는 나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쁜 결정은 빚으로 이어집니다. 정주영은 평생 배웠습니다.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돈 투자 비즈니스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재정 지식은 자유입니다. 재정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 그것은 더 나은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알수록 당신은 더 나은 선택을 합니다. 당신은 함정을 피합니다. 당신은 기회를 봅니다. 둘째, 그것은 자신감을 구축합니다. 지식으로 당신은 확신합니다. 당신은 통제합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것은 부를 만듭니다. 재정교육은 당신에게 돈을 만들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는 자유입니다. 어떻게 재정교육을 받습니까? 정주영의 방법, 책을 읽으십시오. 개인 재정 투자돈 관리에 관한 한 달에 한 권. 팟캐스트를 들으십시오. 재정 전문가들의 출퇴근 중에 세미나에 참석하십시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배우십시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재정계획가의 계사, 그들은 당신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천하십시오.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예산을 만드십시오. 지출을 추적하십시오. 빚을 갚으십시오. 저축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실천이 당신을 전문가로 만듭니다. 이제 10가지 습관을 검토해 봅시다. 첫째, 예산을 만들지 않음. 둘째, 신용카드를 현금처럼 대함. 셋째, 최소 지불 함정. 넷째, 새로운 빚으로 오래된 빚을 갚음. 다섯째,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 여섯째, 비상 자금 없음. 일곱째, 작은 지출을 무시함. 여덟째, 사회적 압력 지출. 아홉째, 빚을 정상화함. 열째, 재정 교육을 거부함. 이 10가지는 미묘합니다. 그것들은 작아 보입니다.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치명적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빚 함정에 가둡니다. 수십 년 동안. 정주영은 이 10가지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정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정직하십시오. 이 10가지 중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 다섯, 열. 변명하지 마십시오. 단지 인정하십시오. 둘째,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가장 해로운 습관으로 시작하십시오. 보통 그것은 예산 없음 또는 최소 지불입니다.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행동 계획을 만드십시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다음 주까지 나는 예산을 만들 것입니다. 나는 토요일 아침 1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나는 지난달의 지출을 검토할 것입니다. 나는 다음 달에 예산을 만들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실행하십시오. 계획은 쓸모없습니다. 행동 없이. 행동하십시오. 오늘
지금. 미루지 마십시오. 다섯째, 추적하십시오. 매주 진행 상황을 검토하십시오. 당신은 예산을 지켰습니까? 당신은 빚을 갚았습니까? 당신은 저축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계속하십시오. 만약 아니라면 왜? 무엇을 조정해야 합니까? 여섯째, 인내하십시오. 빚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큰 빚이라면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매달 당신은 진전을 만듭니다. 작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합쳐집니다. 정주영의 친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남자는 30대 큰 빚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개인 대출. 총 5천만 원 이상. 그는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코 이것을 갚을 수 없어. 하지만 그는 정주영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는 그에게 10가지 습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대신 이것들을 하십시오. 예산을 만드십시오. 신용카드를 잘라십시오. 최소보다 훨씬 더 많이 지불하십시오. 새로운 빚을 하지 마십시오. 라이프 스타일을 줄이십시오. 비상자금을 만드십시오. 모든 원을 추적하십시오. 사회적 압력을 무시하십시오. 빚을 긴급사항으로 대하십시오. 돈에 대해 배우십시오. 남자는 들었습니다. 그는 실행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생했습니다. 그는 외식을 멈췄습니다. 그는 휴가를 멈췄습니다. 그는 더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분의 모든 원을 빚에 넣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그는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는 빚이 없었습니다. 그가 정주영에게 말했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처음으로 10년 만에 나는 자유롭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했습니다. 당신 혼자. 나는 단지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습관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것들을 한다면 당신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빚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입니다. 10가지 나쁜 습관이 당신을 빚에 가둡니다. 10가지 좋은 습관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정주영은 좋은 습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재정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쁜 습관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빚에 머물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그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 당신이 바꾼다면 당신의 미래는 다를 것입니다. 더 밝을 것입니다.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정주영은 자주 말했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섬겨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빚은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혹한 주인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이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습관을 검토하십시오. 10가지 나쁜 것을 식별하십시오. 그것들을 멈추십시오. 10가지 좋은 것으로 대체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한 번에 한 습관씩, 한 번에 한 달씩, 한 번에 한 원씩. 자유를 향해